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법입니다. 오늘은 이 선거구 획정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좀 지연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그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일 1년 전, 즉 2023년 4월 10일까지 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8개월간 이제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금에야 이제 처음으로 획정안 초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요. 네. 특히 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 4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먼저 이 중앙선관위의 독립적 기관인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이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위원회가 임의로 획정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회의원 정수나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 이 비율이 이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회에서 먼저 이 부분을 명확히 합의해서 그 기준을 위원회에 통지를 해야 이를 기준으로 해서 획정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미리 통보해주지 않으면서 이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초부터 논란이 계속된 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의 이제 300석인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오히려 줄이자라고 하고 민주당은 이를 그냥 유지하고 비례대표 수를 오히려 늘리자 이렇게 서로 입장이 상반됐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또 민주당은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 이렇게 대립이 되면서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일단 비례대표 선출 방식 문제는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 국회의원 총 정수는 300명에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253명으로 기존과 똑같이 유지를 하고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인 2대1, 즉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를 2대1로 맞출 것을 이제 위원회에 통지를 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가 이번에 획정안 초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국회에. 네,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좀 있게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면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누가 어떤 공약을 들고 후보로 나서는지 알기 어렵고 또 그만큼 관련 정보를 접하는 기간 자체도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후보자들에게도 큰 문제인데요. 선거구 범위가 확정이 돼야 어디에 출마할지도 결정하고 관련 공약도 개발하고 선거를 준비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을 알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19대 총선 때는 선거일 44일 전, 20대에는 42일 전, 21대에는 39일을 남기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2대 총선 역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선거구 획정이 상당 기간 지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획정안의 주요 내용 어떻게 좀 되는 건가요? 이번 획정안을 보면 먼저 이 6개 선거구가 통합이 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가 된 한마디로 6개가 줄고 6개가 늘어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이제 의석수가 똑같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울과 전북에서는 각 한 석씩 줍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 한 석씩 넣으면서 전체 253석의 이제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맞췄는데요.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서구 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분구가 되면서 한 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의석수가 기존 13석에서 14석으로 늘었는데요. 자, 인구수가 329만 명인 부산이 총 18석인 걸 생각하면 인구 300만 명인 인천의 의석수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산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획정안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예, 이번 획정안을 두고 지금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라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이 텃밭인 전남과 또 경기도 부천에서 각
한 석씩 의석수가 감소된 걸 두고 이거 여당에게 유리한 정치적 편향된 결정이다라고 해서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네. 다만 여야 간 입장이 대립이 되고 또 반대 입장이 있다라고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딱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 국회가 이걸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이는 그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수정 결정권을 갖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 게리맨더링과 같은 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이제는 알고 이제 이걸 미리 막고자 하는 건데요. 따라서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뭐 인구 편차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큰 하자가 없는 한 이 위원회가 결정한 획정안에서 뭐 일부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큰 변동 없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이제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임의 룰 어떻게 정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